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 입구에 가난한 거지가 몹시 힘겹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아이고, 힘들어라. 저 양반 또 왔구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어서 썩 나가라고 해. 애가 곧 나올 텐데 돈 없으면 알아서 굶든지 해야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저 난리람. 거지가 풀이 죽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한 젊은이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부디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젊은이는 커다란 생선이 담긴 자루와 엽전 몇 입을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아야 할꼬. 아닙니다요. 실은 제 아내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 생각에 드리는 것이니 마음 편히 가져가십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댁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백정입니다. 저 아래 백정 마을에 살고 있소. 거지는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 김진사라고 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후인은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거지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유하게 살았으나 아버지의 도박으로 가세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임신했으니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위해 체면을 버리고 구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긴 구걸 끝에 백정의 도움을 받은 김진사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반, 천민 신분이 다 무슨 소용인가. 당장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이지.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길모퉁이에서 낯선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백정마을에는 잘 다녀왔는가? 그럼 애 맞을 준비는 다 끝났더구먼. 쌀 한 줌 얻어먹고 왔네. 인심 좋더라. 자네는 양반 동네는 어땠나? 인색하기 짝이 없더구먼.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어. 아이 낳을 생각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하기도 하지. 그래서 아이 점지는 어떻게 해줬나? 난 후하게 쌀을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부잣집에서 쌀밥 먹고 살팔자를 점지해줬지. 그것도 딸로 말이야. 난 박절하게 쫓겨났으니 평생 굶어 죽을 팔자를 점지해주고 왔네? 아들놈으로. 노인들은 불퉁거리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점지해준다고? 대체 저 노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순간 며칠 전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곧 해산인데 삼신할머니께 정성껏 상이라도 차려야 하지 않겠소? 됐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삼신상이야. 그런 거 안 해도 복덩이 나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하시오. 아까 분명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삼신상 준비를 안 하긴 했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김진사는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왔소. 부인.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삼신할머니께서 당신을 꼭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노인들 말대로 아들을 낳았잖아. 말도 안 돼. 그럼 그 노인들이 삼신령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죽도 못 먹을 팔자라는 것도 내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길이 훤하다니. 김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는 아까 노인들이 주고받던 또 다른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백정대개는 쌀밥은 걱정 없이 먹고 살 팔자를 점지해줬다고 했지? 그래. 분명 내 아들과는 다르게 복 많은 아이를 점 찍었다고 했어. 그렇다면 그 아이와 내 아들을 혼인시키면 우리 아들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김진사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백정마을로 뛰쳐갔습니다. 숨가쁘게 백정마을에 도착한 김진사는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드디어 울음소리가 나는 집을 발견했는데 뜻밖에도 백정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기와집이었습니다. 다급히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낮에 돈을 줬던 바로 그 백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웬일이십니까? 여기까지. 백정은 당황했지만 곧 반색하며 김진사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혹시 댁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따님인지요? 예, 맞습니다마.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신기하구먼. 노인들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한 김진사는 백정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했습니다. 오늘 낮에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저 또한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감히 댁의 따님과 저희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진사나리 같은 양반께서 어찌 천한 백정의 딸에게 당치도 않습니다요. 무슨 놈의 양반입니까? 저는 이제 비대 찌든 몰골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업하여 사돈을 맺고 싶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차마 아들의 불행한 운명 때문에 혼담을 꺼낸다는 속내는 숨긴 채 김진사는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희야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백정은 감격에 겨워 김진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김진사의 아들과 백정의 딸의 혼약이 맺어지자 김진사 집안에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돈이 되었으니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요. 작은 성의이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사돈이 되었으니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요. 약소하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백정은 사돈이 된 김진사를 위해 쌀이며 돈이며 값진 물건들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 도움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수십 번이나 이어졌고 덕분에 김진사의 살림은 놀라울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빚을 갚은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는 만석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여 년 후 몰락했던 김진사의 가문은 옛 영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들 동수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혼기가 꽉 찬 아들을 불러 김진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부유해졌는지 아느냐? 그리고 지난날 백정 가문과 혼약을 맺게 된 내막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문 양반 자손이 어찌 천한 백정의 딸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런 청것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놈. 시끄럽다. 명문은 무슨 명문?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게 다 누구 덕인데? 내 놈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다 그 집안 덕이란 말이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천한 것과는 혼인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저런 못된 녀석. 당장 방에 들어가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동수의 강경한 반발에도 김진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백정 집안에서 받은 은혜도 컸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불운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백정의 딸과의 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두 아이가 인연을 맺는 날이 왔구먼. 모두 사돈 어른께서 베풀어 주신 덕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동수,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을.
저희 딸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동수의 양반 친구들이 들이닥쳐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껄껄껄. 이런 꼴은 처음 보겠네? 양반 자제가 백정 딸과 혼인이라니. 웃기는 짬뽕이구먼. 저 둘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대체 뭐라 불러야 할지 궁금하네. 하하. 이제부터 우리 모임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어. 백정 사위가 웬 말이냐. 우리 수준에 안 맞지? 친구들은 동수를 비웃으며 떠나갔고 동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고 봐. 백정 놈들. 천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동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둑한 밤이 되자 백정의 딸 백희는 수줍은 얼굴로 신방에 앉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은 어떤 분이실까? 얼핏 보니 듬직하고 잘생기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 귀가 닳도록 듣던 정혼자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설레여라. 동수의 차가운 속마음을 알 리 없는 백희는 애타게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잔치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가도 동수는 신방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님들 배웅하느라 늦어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지?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지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동수는 신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진사는 경로하며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망할 놈. 새색시를 저 혼자 두고. 이 녀석, 어디로 숨었어?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던 김진사는 마침내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기생집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봐. 으이그. 이 한심한 녀석.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으이. 아버지. 이 녀석아. 갓 혼인한 신랑이 새색시를 버려두고 여기서 딴짓이야. 그러니까 제가 혼인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러운 백정 딸이랑 같이 밤을 보내느니 기생하고 노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네. 에이, 단추를 잘못 끼운 옷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비뚤어지는 법. 동수와 백희의 관계 역시 첫날 밤 이후로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올 테니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소. 친구들과 급한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알아서 먹도록 하시오. 동수는 눈만 뜨면 밖으로 나돌았고 한 번 나가면 해가 져서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얼굴 보기 힘든 날이 늘어갈수록 백희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서방님 제일 좋아하시는 소갈비찜을 해놨어요. 혹시 오늘 저녁은 집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천한 내가 뭘 안다고. 중요한 건 신분이라고. 양반들이랑 중대한 얘기를 하느라 바쁜데 밥 먹자고 집에 들어오라 말아야. 에휴, 하긴 천한 내가 뭘 알겠어. 됐어. 말하기도 귀찮다. 부부의 연을 맺었건만 살을 부비기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받지 못하는 백희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냉랭하기 그지없는 신혼생활은 백희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아버지 김진사였습니다. 새아가, 많이 힘들지.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미안하다, 아가. 듣자 하니 내가 어릴 적부터 감을 참 좋아했다더구나. 마침 상주에서 귀한 감이 올라왔다기에 내 생각나서 특별히 구해왔단다. 맛있게 먹으렴. 김진사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감 하나를 백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또 울고 그러느냐. 새아가는 우리 집의 복덩이인데 늘 울상만 하고 있어서야 쓰겠느냐.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털어놓으렴. 다 들어줄 테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수년의 세월이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백희의 친정아버지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 동수는 여전히 집에는 발길조차 끊은 채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런 백희의 곁을 변함없이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오직 시아버지 김진사뿐이었습니다. 아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항상 내 곁에서 친아버지처럼 너를 보살펴줄 것이니? 아버님, 저는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아버님 같은 시아버님을 만나 이렇게 예쁨을 받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백희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성껏 시아버지의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식사하세요. 오늘은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콩나물국을 끓여봤어요. 따뜻한 저녁상을 가져다 놓던 백희를 김진사는 멍한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으이. 넌 누구냐? 낯선 얼굴인데. 저, 며느리 백희입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며느리라니. 내가 언제 며느리를 들였다고. 요망한 것. 나를 속여 해치려는 게 분명해. 사람 살려. 못된 놈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 김진사는 횡설수설하며 마당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밥 줘. 밥. 배고파 죽겠단 말이다. 밥. 엊그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웃어주던 시아버지는 이제 백희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시아버지마저 무너지자 동수는 기다렸다는 듯 냉정하게 백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천한 것을 집에 들였더니 결국 집안에 재앙이 닥치는 것 아니냐. 다 내년 때문이야.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서방님, 동수는 인정사정 없이 백희를 매몰차게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백희는 갈 곳 하나 없이 하염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얼마나 걸어온 거지? 아버님은 괜찮으실까?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기약 없이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걷기만 하던 백희는 결국 굶주림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죽는 건가? 아버님, 못난 며느리가 은혜도 못 갚고 먼저 갑니다. 백희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누군가 황급히 다가오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맙서사.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아가씨. 얼마 후 정신을 잃었던 백희가 눈을 뜬 곳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던 백희는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덩치만 컸지 순박해 보이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쯧, 또 사람 놀라게 했지. 그러니까 좀 숙이고 다니라니까.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찰싹 때리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가씨, 놀라지 마셔요. 우리 아들이 덩치는 커도 심성은 착하디 착한 순둥이라오. 그것보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 죄송합니다. 순간 곰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두 분께서 저를 살려주신 거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 덕이지. 나무하러 갔던 아들이 아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짐승밥이 됐을지도 모른다니까?
어쨌든 깨어나서 천만다행이구먼. 이제 푹 쉬어요. 모자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베키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갈 곳 없는 베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휴, 둘이 사느라 심심했는데 잘 됐지 뭐야?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같이 살자고. 그렇게 베키는 오두막에서 모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모자와 사내가 일을 하고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살다 보니 어느덧 지난날의 힘들었던 삶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베키는 문득 잠에서 깨어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실까? 편찮으실수록 주변에서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이 제대로 모시고 계실는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덩치 큰 사내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무실 때 보니 곶감이 먹고 싶다고 잠꼬대를 하시더군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장에서 사왔습니다. 사내는 소매를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 베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베키는 멍해졌습니다. 곶감을 보자마자 지난날 곶감을 가져다 주던 시아버지 김진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으악! 어찌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곶감이 싫으신 건지. 사내는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어색한 몸짓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처음 안겨보는 사내의 품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한편으론 무척이나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베키는 사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네.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좀 바빠서 이따 얘기하시죠. 베키는 사내와 마주하기만 하면 볼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내를 피하기에 급급한 베키를 보며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이를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베키야, 내가 분명 서방에게 버림받은 몸이라 하였지?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서방이 혼인하자마자 밖으로만 나돌아 제대로 된 혼인 생활도 해본 적이 없다 하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참으로 잘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들에게 시집을 오면 되겠네. 예. 시집이라니요. 혼인이랄 게 뭐 대단한 게 있겠느냐. 그냥 몸 붙이고 정 붙이며 오순도순 살면 되는 거지. 애미는 놈한테 시집가서 고생만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떠냐, 새아가. 그렇게 베키와 사내는 어느새 부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새 서방이 생기다니 베키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전 남편 동수와 달리 자상한 사내를 보며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몸조심히 다녀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맛있는 건 무슨? 괜히 고생하지 마시오. 일 마치자마자 얼른 뛰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렇게 사랑이 샘솟고 행복이 차오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패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던 사내는 그날도 어김없이 집 한켠에서 숯을 굽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출출하시죠?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아이고, 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밥 말고 우리 부인 먼저. 사내가 장난스레 다가오자 베키는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구덩이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잠시만요. 베키는 천천히 구덩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가마 안에 있는 돌들을 헤집으며 재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서방님. 어찌 그러시오? 아니, 이건 전부 황금이잖아요. 숯 굽는 가마 벽에 황금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개의 금덩이를 발견한 베키는 그 길로 장터에 나가 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숨에 부자가 되었고 베키는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그러게 말입니다. 부인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좋은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재물을 갖게 되었으니 베키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전시댁에 두고 온 시아버지 김진사였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실까?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베키가 하루가 다르게 웃음을 잃어가자 이를 눈치챈 남편은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서방님, 베키는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혼자서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걱정은 곧 저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시댁으로 갑시다. 가서 시아버님이 잘 계신지 직접 확인하고 오시지요. 그렇게 베키는 새 서방과 함께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도착한 대문 앞. 베키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분명 고래등 같았던 기와집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폐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베키가 쫓겨난 뒤 본디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동수는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오.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떠나가고 결국 남은 건 그 집 아들이랑 아버지 둘뿐이었다더군. 그렇게 매일 굶다가 못 버티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구걸하러 집을 떠났다지.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집안이 순식간에 망하는데. 어휴, 얼마나 오싹하던지. 그나저나 마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셔요? 낯이 많이 익는데. 충격적인 소식에 베키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이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 몸으로 구걸을 다니신다면 잘못되기라도 하실지 모르는데 어찌해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신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베키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베키는 남편과 함께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십 명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거지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세요.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배불리 드시고 즐겁게 즐기다 가세요.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김진사와 동수를 찾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 베키는 잔치를 여러 거지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거지들이 하나둘 그녀의 집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우리 같은 거지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다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정말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거지. 낄낄낄. 거지 잔치는 성황리에 열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곧 조선 8도의 거지들이 모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웜에, 여기서 잔치를 연다고. 여기가 음식을 그냥 퍼준다는 그 잔치가 맞습니까?
어느새 잔치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거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진사 부자만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온 사람들만 해도 벌써 수백 명은 됩니다. 전 시댁 사람들은 찾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보이질 않아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그렇게 잔치를 연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즐겼으니 부유했던 백희의 재산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내 돈만은 아닌데 이대로 잔치를 계속했다간 가진 재산을 전부 탕진하겠구나. 더 이상 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이제 그만해야 해. 결심이 선 백희는 묵묵히 자신을 돕던 남편에게 갔습니다. 저기,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희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거지 잔치가 맞습니까? 배고파? 밥 줘. 그렇습니다. 드디어 김진사 부자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를 찾아낸 백희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아버님, 그간 많이 배고프셨죠? 어서 드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진사 부자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사 부자가 식사를 모두 마치자 백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부인, 참으로 미안하오. 지난날 우리 집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당신 덕분이었는데, 그간 힘들게 살다 보니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동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백희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희는 그런 동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백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아이고, 배부르다. 맛있다. 맛있어. 그러나 김진사는 여전히 백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백희는 서글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녀는 쓰린 가슴을 움켜쥐고 선 채 한참 동안이나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희를 알아보지 못했던 김진사가 순간 정신이 돌아온 듯 백희를 끌어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아가, 울지 말 거라. 우리 복덩이 아가. 참으로 보고 싶었단다. 그날 이후 백희는 시아버지를 자신의 집에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셔도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며느리 가족은 내 가족과 다름없지. 그러며 제 아버지처럼 정성껏 모실 테니 어서 안으로 모시지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또한 백희는 전 남편 동수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땅과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땅을 일구며 사시면 남부럽지 않게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는 살 수 있을 테지요.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살아보세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흑흑. 동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백희는 두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주는 가족이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데 그 가족이 둘이나 있으니 그녀는 남들보다 곱절이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백희는 시아버지 김진사,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시경에 투도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주면 오야스로 보답한다는 뜻으로 내가 은혜와 덕을 베풀면 남도 이를 본보기로 한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백정은 거지 신세인 김진사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었고 김진사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백정의 딸 백희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진사와 동수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백희가 나서서 그들을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선행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베푼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순간 더 큰 행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작은 선행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도움 하나가 더 큰 행복을 부르고 그 선한 영향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낼지 모르니까요.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 입구에 가난한 거지가 몹시 힘겹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아이고 힘들어라. 저 양반 또 왔구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어서 썩 나가라고 해. 애가 곧 나올 텐데 돈 없으면 알아서 굶든지 해야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저 난리람. 거지가 풀이 죽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한 젊은이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부디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젊은이는 커다란 생선이 담긴 자루와 엽전 몇 입을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아야 할꼬. 아닙니다요. 실은 제 아내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 생각에 드리는 것이니 마음 편히 가져가십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댁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백정입니다. 저 아래 백정 마을에 살고 있소. 거지는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 김진사라고 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후인은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거지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유하게 살았으나 아버지의 도박으로 가세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임신했으니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위해 체면을 버리고 구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긴 구걸 끝에 백정의 도움을 받은 김진사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반, 천민 신분이 다 무슨 소용인가. 당장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이지.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길모퉁이에서 낯선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백정 마을에는 잘 다녀왔는가? 그럼 애 맞을 준비는 다 끝났더구먼. 쌀 한 줌 얻어먹고 왔네. 인심 좋더라. 자네는 양반 동네는 어땠나? 인색하기 짝이 없더구먼.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어. 아이 낳을 생각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쯧쯧, 딱하기도 하지. 그래서 아이 점지는 어떻게 해줬나? 난 후하게 쌀을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부잣집에서 쌀밥 먹고 살팔자를 점지해줬지. 그것도 딸로 말이야. 난 박절하게 쫓겨났으니 평생 굶어 죽을 팔자를 점지해주고 왔네? 아들놈으로. 노인들은 불퉁거리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점지해준다고? 대체 저 노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순간 며칠 전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곧 해산인데 삼신할머니께 정성껏 상이라도 차려야 하지 않겠소? 됐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삼신상이야. 그런 거 안 해도 복덩이 나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하시오. 아까 분명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삼신상 준비를 안 하긴 했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김진사는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왔소. 부인.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삼신할머니께서 당신을 꼭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노인들 말대로 아들을 낳았잖아. 말도 안 돼. 그럼 그 노인들이 삼신령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죽도 못 먹을 팔자라는 것도 내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길이 훤하다니. 김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는 아까 노인들이 주고받던 또 다른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백정대개는 쌀밥은 걱정 없이 먹고 살 팔자를 점지해줬다고 했지? 그래. 분명 내 아들과는 다르게 복 많은 아이를 점 찍었다고 했어. 그렇다면 그 아이와 내 아들을 혼인시키면 우리 아들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김진사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백정마을로 뛰쳐갔습니다. 숨가쁘게 백정마을에 도착한 김진사는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드디어 울음소리가 나는 집을 발견했는데 뜻밖에도 백정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기와집이었습니다. 다급히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낮에 돈을 줬던 바로 그 백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웬일이십니까? 여기까지. 백정은 당황했지만 곧 반색하며 김진사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혹시 댁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따님인지요? 네, 맞습니다마.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신기하구먼. 노인들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한 김진사는 백정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했습니다. 오늘 낮에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저 또한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감히 댁의 따님과 저희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진사나리 같은 양반께서 어찌 천한 백정의 딸에게 당치도 않습니다요. 무슨 놈의 양반입니까? 저는 이제 비대 찌든 몰골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업하여 사돈을 맺고 싶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차마 아들의 불행한 운명 때문에 혼담을 꺼낸다는 속내는 숨긴 채 김진사는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희야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백정은 감격에 겨워 김진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김진사의 아들과 백정의 딸의 혼약이 맺어지자 김진사 집안에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돈이 되었으니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요. 작은 성의이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사돈이 되었으니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요. 약소하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백정은 사돈이 된 김진사를 위해 쌀이며 돈이며 값진 물건들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 도움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수십 번이나 이어졌고 덕분에 김진사의 살림은 놀라울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빚을 갚은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는 만석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여 년 후 몰락했던 김진사의 가문은 옛 영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들 동수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혼기가 꽉 찬 아들을 불러 김진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부유해졌는지 아느냐? 그리고 지난날 백정 가문과 혼약을 맺게 된 내막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문 양반 자손이 어찌 천한 백정의 딸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런 청것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놈. 시끄럽다. 명문은 무슨 명문?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게 다 누구 덕인데? 내 놈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다 그 집안 덕이란 말이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천한 것과는 혼인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저런 못된 녀석. 당장 방에 들어가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동수의 강경한 반발에도
김진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백정 집안에서 받은 은혜도 컸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불운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백정의 딸과의 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두 아이가 인연을 맺는 날이 왔구먼. 모두 사돈 어른께서 베풀어 주신 덕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동수,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을. 저희 딸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동수의 양반 친구들이 들이닥쳐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껄껄껄. 이런 꼴은 처음 보겠네? 양반 자제가 백정 딸과 혼인이라니. 웃기는 짬뽕이구먼. 저 둘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대체 뭐라 불러야 할지 궁금하네. 하하. 이제부터 우리 모임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어. 백정 사위가 웬 말이냐. 우리 수준에 안 맞지? 친구들은 동수를 비웃으며 떠나갔고 동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고 봐. 백정 놈들. 천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동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둑한 밤이 되자 백정의 딸 백희는 수줍은 얼굴로 신방에 앉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은 어떤 분이실까? 얼핏 보니 듬직하고 잘생기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 귀가 닳도록 듣던 정혼자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설레여라. 동수의 차가운 속마음을 알 리 없는 백희는 애타게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잔치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가도 동수는 신방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님들 배웅하느라 늦어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지?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지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동수는 신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진사는 경로하며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망할 놈. 새색시를 저 혼자 두고. 이 녀석, 어디로 숨었어?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던 김진사는 마침내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기생집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봐. 으이그. 이 한심한 녀석.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으이. 아버지. 이 녀석아. 갓 혼인한 신랑이 새색시를 버려두고 여기서 딴짓이야. 흥. 그러니까 제가 혼인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러운 백정 딸이랑 같이 밤을 보내느니 기생하고 노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네. 에이, 단추를 잘못 끼운 옷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비뚤어지는 법. 동수와 백희의 관계 역시 첫날 밤 이후로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올 테니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소. 친구들과 급한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알아서 먹도록 하시오. 동수는 눈만 뜨면 밖으로 나돌았고 한 번 나가면 해가 져서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얼굴 보기 힘든 날이 늘어갈수록 백희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서방님 제일 좋아하시는 소갈비찜을 해놨어요. 혹시 오늘 저녁은 집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쯧, 천한 내가 뭘 안다고. 중요한 건 신분이라고. 양반들이랑 중대한 얘기를 하느라 바쁜데 밥 먹자고 집에 들어오라 말아야. 에휴, 하긴 천한 내가 뭘 알겠어. 됐어. 말하기도 귀찮다. 부부의 연을 맺었건만 살을 부비기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받지 못하는 백희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냉랭하기 그지없는 신혼생활은 백희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아버지 김진사였습니다.
세아가 많이 힘들지.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미안하다, 아가. 듣자 하니 내가 어릴 적부터 감을 참 좋아했다더구나. 마침 상주에서 귀한 감이 올라왔다기에 내 생각나서 특별히 구해왔단다. 맛있게 먹으렴. 김진사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감 하나를 백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또 울고 그러느냐. 세아가는 우리 집의 복덩이인데 늘 울상만 하고 있어서야 쓰겠느냐.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털어놓으렴. 다 들어줄 테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수년의 세월이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백희의 친정아버지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 동수는 여전히 집에는 발길조차 끊은 채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런 백희의 곁을 변함없이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오직 시아버지 김진사뿐이었습니다. 아가,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항상 내 곁에서 친아버지처럼 너를 보살펴줄 것이니? 아버님, 저는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아버님 같은 시아버님을 만나 이렇게 예쁨을 받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백희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성껏 시아버지의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식사하세요. 오늘은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콩나물국을 끓여봤어요. 따뜻한 저녁상을 가져다 놓던 백희를 김진사는 멍한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으이, 넌 누구냐? 낯선 얼굴인데. 저, 며느리 백희입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며느리라니. 내가 언제 며느리를 들였다고. 요망한 것. 나를 속여 해치려는 게 분명해. 사람 살려. 못된 놈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 김진사는 횡설수설하며 마당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밥 줘. 밥. 배고파 죽겠단 말이다. 밥. 엊그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웃어주던 시아버지는 이제 백희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시아버지마저 무너지자 동수는 기다렸다는 듯 냉정하게 백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천한 것을 집에 들였더니 결국 집안에 재앙이 닥치는 것 아니냐. 다 내년 때문이야.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서방님, 동수는 인정사정 없이 백희를 매몰차게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백희는 갈 곳 하나 없이 하염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얼마나 걸어온 거지? 아버님은 괜찮으실까?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기약 없이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걷기만 하던 백희는 결국 굶주림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죽는 건가? 아버님, 못난 며느리가 은혜도 못 갚고 먼저 갑니다. 백희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누군가 황급히 다가오는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맙서사.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아가씨. 얼마 후 정신을 잃었던 백희가 눈을 뜬 곳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던 백희는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까!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덩치만 컸지 순박해 보이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즉, 또 사람 놀라게 했지. 그러니까 좀 숙이고 다니라니까.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찰싹 때리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가씨, 놀라지 마셔요. 우리 아들이 덩치는 커도 심성은 착하디 착한 순둥이라오. 그것보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 죄송합니다. 순간 곰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두 분께서 저를 살려주신 거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 덕이지. 나무하러 갔던 아들이 아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짐승밥이 됐을지도 모른다니까? 어쨌든 깨어나서 천만다행이구먼. 이제 푹 쉬어요. 모자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베키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갈 곳 없는 베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휴, 둘이 사느라 심심했는데 잘 됐지 뭐야?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같이 살자고. 그렇게 베키는 오두막에서 모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모자와 사내가 일을 하고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살다 보니 어느덧 지난날의 힘들었던 삶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베키는 문득 잠에서 깨어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실까? 편찮으실수록 주변에서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이 제대로 모시고 계실는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덩치 큰 사내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무실 때 보니 곶감이 먹고 싶다고 잠꼬대를 하시더군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장에서 사왔습니다. 사내는 소매를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 베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베키는 멍해졌습니다. 곶감을 보자마자 지난날 곶감을 가져다 주던 시아버지 김진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으헛. 어찌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곶감이 싫으신 건지. 사내는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어색한 몸짓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처음 안겨보는 사내의 품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한편으론 무척이나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베키는 사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좀 바빠서 이따 얘기하시죠. 베키는 사내와 마주하기만 하면 볼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내를 피하기에 급급한 베키를 보며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이를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베키야, 내가 분명 서방에게 버림받은 몸이라 하였지?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서방이 혼인하자마자 밖으로만 나돌아 제대로 된 혼인 생활도 해본 적이 없다 하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참으로 잘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들에게 시집을 오면 되겠네. 예. 시집이라니요. 혼인이랄 게 뭐 대단한 게 있겠느냐. 그냥 몸 붙이고 정 붙이며 오순도순 살면 되는 거지. 에미는 놈한테 시집가서 고생만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떠냐, 새아가. 그렇게 베키와 사내는 어느새 부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새 서방이 생기다니 베키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전 남편 동수와 달리 자상한 사내를 보며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몸조심히 다녀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맛있는 건 무슨? 괜히 고생하지 마시오. 일 마치자마자 얼른 뛰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렇게 사랑이 샘솟고 행복이 차오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패다수들 구워 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던 사내는 그날도 어김없이 집 한켠에서 숯을 굽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출출하시죠?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아이고, 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밥 말고, 우리 부인 먼저. 사내가 장난스레 다가오자 베키는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구덩이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잠시만요. 베키는 천천히 구덩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가마 안에 있는 돌들을 헤집으며 재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서방님. 어찌 그러시오? 아니, 이건 전부 황금이잖아요. 숯 굽는 가마 벽에 황금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개의 금덩이를 발견한 베키는 그 길로 장터에 나가 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숨에 부자가 되었고 베키는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그러게 말입니다. 부인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좋은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재물을 갖게 되었으니 베키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전시댁에 두고 온 시아버지 김진사였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실까?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베키가 하루가 다르게 웃음을 잃어가자 이를 눈치챈 남편은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서방님, 베키는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혼자서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걱정은 곧 저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시댁으로 갑시다. 가서 시아버님이 잘 계신지 직접 확인하고 오시지요. 그렇게 베키는 새 서방과 함께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도착한 대문 앞. 베키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분명 고래등 같았던 기와집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폐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베키가 쫓겨난 뒤 본디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동수는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오.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떠나가고 결국 남은 건 그 집 아들이랑 아버지 둘뿐이었다더군. 그렇게 매일 굶다가 못 버티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구걸하러 집을 떠났다지.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집안이 순식간에 망하는데. 어휴, 얼마나 오싹하던지. 그나저나 마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셔요? 낯이 많이 익는데. 충격적인 소식에 베키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이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 몸으로 구걸을 다니신다면 잘못되기라도 하실지 모르는데 어찌해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신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베키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베키는 남편과 함께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십 명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거지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세요.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배불리 드시고 즐겁게 즐기다 가세요.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김진사와 동수를 찾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 베키는 잔치를 여러 거지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거지들이 하나둘 그녀의 집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우리 같은 거지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다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정말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거지? 낄낄낄. 거지 잔치는 성황리에 열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곧 조선 팔도의 거지들이 모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웜에, 여기서 잔치를 연다고. 여기가 음식을 그냥 퍼준다는 그 잔치가 맞습니까? 어느새 잔치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거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진사 부자만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온 사람들만 해도 벌써 수백 명은 됩니다. 전 시댁 사람들은 찾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보이질 않아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그렇게 잔치를 연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즐겼으니 부유했던 백희의 재산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내 돈만은 아닌데 이대로 잔치를 계속했다간 가진 재산을 전부 탕진하겠구나. 더 이상 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이제 그만해야 해. 결심이 선 백희는 묵묵히 자신을 돕던 남편에게 갔습니다. 저기,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희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거지 잔치가 맞습니까? 배고파? 밥 줘. 그렇습니다. 드디어 김진사 부자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를 찾아낸 백희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아버님, 그간 많이 배고프셨죠? 어서 드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진사 부자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사 부자가 식사를 모두 마치자 백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부인, 참으로 미안하오. 지난날 우리 집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당신 덕분이었는데, 그간 힘들게 살다 보니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동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백희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희는 그런 동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백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아이고, 배부르다. 맛있다. 맛있어. 그러나 김진사는 여전히 백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백희는 서글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녀는 쓰린 가슴을 움켜쥐고 선 채 한참 동안이나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희를 알아보지 못했던 김진사가 순간 정신이 돌아온 듯 백희를 끌어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아가, 울지 말 거라. 우리 복덩이 아가. 참으로 보고 싶었단다. 그날 이후 백희는 시아버지를 자신의 집에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셔도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며느리 가족은 내 가족과 다름없지. 그럼요, 제 아버지처럼 정성껏 모실 테니 어서 안으로 모시지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또한 백희는 전 남편 동수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땅과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땅을 일구며 사시면 남부럽지 않게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는 살 수 있을 테지요.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살아보세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흑흑. 동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백희는 두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주는 가족이 하나만 있어도 행복한데 그 가족이 둘이나 있으니 그녀는 남들보다 곱절이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백희는 시아버지 김진사,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시경에 투도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주면 오야스로 보답한다는 뜻으로 내가 은혜와 덕을 베풀면 남도 이를 본보기로 한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백정은 거지 신세인 김진사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었고 김진사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백정의 딸 백희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진사와 동수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백희가 나서서 그들을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선행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베푼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순간 더 큰 행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도움 하나가 더 큰 행복을 부르고 그 선한 영향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낼지 모르니까요.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 입구에 가난한 거지가 몹시 힘겹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아이고 힘들어라. 저 양반 또 왔구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어서 썩 나가라고 해. 애가 곧 나올 텐데 돈 없으면 알아서 굶든지 해야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저 난리람. 거지가 풀이 죽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한 젊은이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부디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젊은이는 커다란 생선이 담긴 자루와 엽전 몇 입을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아야 할꼬. 아닙니다요. 실은 제 아내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 생각에 드리는 것이니 마음 편히 가져가십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댁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백정입니다. 저 아래 백정 마을에 살고 있어. 거지는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 김진사라고 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후인은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거지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유하게 살았으나 아버지의 도박으로 가세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임신했으니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위해 체면을 버리고 구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긴 구걸 끝에 백정의 도움을 받은 김진사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반, 천민 신분이 다 무슨 소용인가. 당장 굶주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이지.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길모퉁이에서 낯선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백정마을에는 잘 다녀왔는가? 그럼 애 맞을 준비는 다 끝났더구먼. 쌀 한 줌 얻어먹고 왔네. 인심 좋더라. 자네는 양반 동네는 어땠나? 인색하기 짝이 없더구먼.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어. 아이 낳을 생각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하기도 하지. 그래서 아이 점지는 어떻게 해줬나? 난 후하게 쌀을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부잣집에서 쌀밥 먹고 살팔자를 점지해줬지. 그것도 딸로 말이야. 난 박절하게 쫓겨났으니 평생 굶어 죽을 팔자를 점지해주고 왔네? 아들놈으로. 노인들은 불퉁거리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점지해준다고? 대체 저 노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순간 며칠 전 아내와 나눴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곧 해산인데 삼신할머니께 정성껏 상이라도 차려야 하지 않겠소? 됐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삼신상이야. 그런 거 안 해도 복덩이 나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하시오. 아까 분명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삼신상 준비를 안 하긴 했지? 설마. 불길한 예감에 김진사는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왔소. 부인.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삼신할머니께서 당신을 꼭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노인들 말대로 아들을 낳았잖아. 말도 안 돼. 그럼 그 노인들이 삼신령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죽도 못 먹을 팔자라는 것도 내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길이 훤하다니. 김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는 아까 노인들이 주고받던 또 다른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백정대개는 쌀밥은 걱정 없이 먹고 살 팔자를 점지해줬다고 했지? 그래. 분명 내 아들과는 다르게 복 많은 아이를 점 찍었다고 했어. 그렇다면 그 아이와 내 아들을 혼인시키면 우리 아들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김진사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백정마을로 뛰쳐갔습니다. 숨가쁘게 백정마을에 도착한 김진사는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드디어 울음소리가 나는 집을 발견했는데 뜻밖에도 백정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기와집이었습니다. 다급히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낮에 돈을 줬던 바로 그 백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웬일이십니까? 여기까지. 백정은 당황했지만 곧 반색하며 김진사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혹시 댁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따님인지요? 네, 맞습니다마.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신기하구먼. 노인들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한 김진사는 백정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했습니다. 오늘 낮에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저 또한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감히 댁의 따님과 저희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진사나리 같은 양반께서 어찌 천한 백정의 딸에게 당치도 않습니다요. 무슨 놈의 양반입니까? 저는 이제 비대 찌든 몰골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업하여 사돈을 맺고 싶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차마 아들의 불행한 운명 때문에 혼담을 꺼낸다는 속내는 숨긴 채 김진사는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희야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백정은 감격에 겨워 김진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김진사의 아들과 백정의 딸의 혼약이 맺어지자 김진사 집안에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돈이 되었으니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요. 작은 성의이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사돈이 되었으니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요. 약소하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백정은 사돈이 된 김진사를 위해 쌀이며 돈이며 값진 물건들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 도움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수십 번이나 이어졌고 덕분에 김진사의 살림은 놀라울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빚을 갚은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는 만석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여 년 후 몰락했던 김진사의 가문은 옛 영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들 동수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혼기가 꽉 찬 아들을 불러 김진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부유해졌는지 아느냐? 그리고 지난날 백정 가문과 혼약을 맺게 된 내막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문 양반 자손이 어찌 천한 백정의 딸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런 청것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놈. 시끄럽다. 명문은 무슨 명문?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게 다 누구 덕인데. 내 놈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다 그 집안 덕이란 말이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천한 것과는 혼인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저런 못된 녀석. 당장 방에 들어가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동수의 강경한 반발에도 김진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백정 집안에서 받은 은혜도 컸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불운한